빅투입니다. 의사나 치과의사 국시 합격률을 보면 90%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인들이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죠.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 것 아닌가. 하지만 면허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난이도만 높은 것이 아니고 문제 유형이 참 풀기 어렵게 나와서, 쉽게 말하면 더럽게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가끔 외국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분들이 한국에서 예비시험이랑 면허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합격률이 높지 않죠. 국시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면서 찍어서 맞추고 이런 게 가능한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. 모든 문제나 보기를 정확히 알아야 겨우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국시를 치기 위해 봐야 되는 교과서가 페이지로 따지자면 수십만 페이지는 될 텐데 어디 교과서 구석에 있는 문장에 토시 하나 바꿔서 보기 중 하나로 집어넣고 모두 고르시오, 이런 문제도 냅니다. 진짜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 합격률이 90%가 넘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학생들의 피지컬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일단 의대에 간 사람들은 이과에서 탑 클래스라고 봐야 합니다. 전교 1등 하던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다음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단 국시 접수를 해야 국시를 볼 수 있을 텐데 국시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여러 번 걸러지는 거죠. 의대나 치대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유급을 당합니다.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못하는 거죠. 모든 과목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못합니다. 한번 유급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봐주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유급을 줍니다. 같은 학년을 몇 년씩 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학년이 올라갔다는 말은 그 전 학년의 전 과목에서 최소한의 어떤 요건을 통과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적이 나올 때까지 진급을 안 시켜버리니까 어쨌든 진급을 한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되는 거죠. 유급제 말고도 거르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졸업시험도 큰 역할을 합니다.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교에 졸업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. 국가고시를 치는 조건 중에 해당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이거나 졸업 예정자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국시 응시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대부분이 대학에서 치는 졸업시험의 경우는 국시 그 자체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국시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졸업시험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험인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국시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서 취업 성공률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게 그 학교들이 자존심인 거죠. 땡땡 대학교 취업률 100% 이런 거 지하철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가 그 학교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의대나 치대나 의전원이나 치전원 같은 경우는 국시 합격률이 그 학교의 자존심 같은 거라서 애초에 국시 성적이 나쁠 것 같은 사람은 사실상 국시 자체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학교 입장에서는 성적 낮은 학생들이 국시 안 치는 게 무조건 좋죠. 괜히 간당간당하게 졸업시켜서 국시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한 학생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치면 학교 명예에 먹칠이 될 수도 있고 국시 합격 못할 것 같은 학생이 국시를 안 보기만 하면 그 학교의 국시 합격률도 올라갑니다. 국시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학생이 국시 자체를 안 보는 데 대해 학교 입장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. 이득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어찌어찌 졸업했는데 국시 패스를 못해서 학교의 관리 밖으로 나가버린 국시 재수생의 경우는 합격률이 60%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 재수생들조차도 현역일 때는 졸업시험과 유급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만약 국시 합격을 못할 것 같은 학생들도 다 국시를 볼 수 있게 해주면 국시 합격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해 보더라도 그냥 국시를 엄청나게 더 어렵게 내면 국시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.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국가 정책상 국시를 무작정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.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. 국시를 어렵게 내서 합격을 안 시켜버리면 배출되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의료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지금 공공의대 만들고 의대 정원 늘리고 해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시를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오히려 의사 수가 늘어나는데 방해가 됩니다.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합격률이 높은데 기여를 합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.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사람도 아니고 타고난 브레인도 충분히 좋고 항상 평생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인데 굳이 공부를 안 해서 면허를 늦게 딸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나 졸업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국시랑 상관없이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 국시 성적이 나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. 제가 의대와 치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간호대나 한의대나 약대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시에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국시를 보기 때문에 국시 합격률이 낮을 수가 없는 겁니다.
있습니다. 영상 요약하겠습니다. 의사나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경우는 사실상 국시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국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탈락자가 생긴다는 점이 오히려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